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 2020년 3월 18일 D-28 저희는 이곳 세종시에 와 있습니다. 왜 세종시에 와 있을까요? 바로 김병준 위원장을 만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지금 사무실 내신이 며칠 됐어요? 한 일주일 됐나요? 정신없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막상 다녀보시는 거 어떻습니까? 우선 이제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우선 제 마음이 좀 찾아다니기도 좀 민망스러워. 그렇죠. 이제 그런 분위기예요. 물론 이제 사람을 모은다거나 또 사람을 모인 데를 찾아가서 인사드린다거나 하는 건 더 민망하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한 분이라도 좀 만나서 이야기를 더 해보려고 그러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병준 위원장 문재인 대통령하고 친하시죠? 아마 그쪽에 한번 물어봐 주시죠. 그걸 제가 왜 여쭙냐니까 우리 김병준 후보, 김병준 위원장께서 바로 며칠 안 됐습니다. 3월 15일, 그러니까 3일 전에 무슨 얘기를 다 페이스북에 하셨냐니까 지금 이거 코로나19로 퍼펙트 스톰이 우려된다. 경제 워룸 설치가 필요하다 하시면서 무슨 얘기냐니까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사람을 제대로 쓸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그를 컨트롤 타워라는 경제 워룸을 설치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셨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들었어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경제부 비상대책회의가 2008년 이후에 12년 만에 대통령이 직접 통화하는 이른바 경제 워룸을 만들었는데 어디 말 잘 된 겁니까? 아마 이제 우연의 일치일 가능성이 큰데요. 일단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저는 이제 여러 가지로 지금 청와대 그 회의체에 대해서 좀 회의적입니다. 왜 회의적이세요? 정말 우리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컨텐츠, 내용 있는 정책들이 나올 수 있을까? 또 지금 현재의 강요들이 그러한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인가? 이게 제가 글에서도 그렇게 썼습니다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요, 그야말로 아주 과감한 조치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의사로 치면은 이 심장에 대한 메스를 그대로 가할 수 있는 정도의 좀 강한 사람들이라 해야 되는데 지금 정책실장도 그렇고 부총리도 그렇고 그다음에 다른 경제부처 장관들도 그렇고 제가 봐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은 보면 대한민국 정통성에다가 대못을 박을 정도로 용기 있는 분 아니세요? 아마 모르고 갔을 겁니다. 이 대목에서는 사실은 우리 김영광 실장도 예전에 보면 청와대 정부비서관으로 있으면서 바로 이명박 정부 시절에 2008년이죠. 2008년에 그 당시에 그때 외환위기였나요? 그렇죠. 외환위기죠. 예, 그때도 보면은 김영광 실장도 거기에 보면 정부비서관으로 모시면서 아마 우리 김병준 우리 후보께서는 노무현 정부 시절의 정책실장으로 그와 같은 일들을 갖다가 주도하셨는데 두 분이 한번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한번 내려보시죠. 지금 저는 몇 개만 질문하라고 따라오는 옆에 또 자리를 앉혔는데 지금 이 정부의 논의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국민 1인당, 성인 1인당 처분을 시킨다 그러니까 이제 재난 기본소득, 기본소득을 이제 끌어들여서 하는데 이게 지금 실장님께서는 이게 지금 우리 경제가 퍼펙트 스톰이다. 실물 경제 위기에서 금융위기까지, 그 다음에 정부의 신뢰 위기라는데 이 퍼펙트 스톰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뭘 해야 될까요? 지금요? 경제에서는 구조개혁도 있고, 노동개혁도 있고. 여러 가지, 사실 사전에 다 했었어야 돼요. 지금 가장 우리 경제의 심각한 문제가 이전에 했어야 될 일들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안 해도 될 일을 했고. 그러면서 우리 경제 체질이 아주 극도로 약화된 상태에서 지금 이제 이 코로나 사태가 덮치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세계적인 경기 침체의 위기가 지금 닥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건강한 상태에서 이 병이 와서 버텨내는데
이거 아니면 우리 체질이 약화될 대로 약화가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약화된 체질을 지금 어떻게 하든지 지금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지금 바꿔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려면은 정말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산업정책 가지고 정말 산업 구조조정이라든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이걸 기회로 삼아서 네. 과감하게 좀 해줘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이 금융시장이라든가 네. 이런 부분도 우리가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오히려 칼질을 하면서 네. 제대로 해나가야 되죠. 우리 이제 김 위원장님 보면 예전부터 일관되게 말씀하셨던 두 가지 콘택트가 뭐냐면 첫째 문재인 정부의 국가주의에 대한 경계였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친노조적 그런 정책 때문에 우리가 정작 해야 될 어떤 여러 가지 구조개혁에 대해서 게을리하고 있었다 하는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또 하나 지금 보면 우리 일반 국민 눈에 굉장히 좀 애매하게 비춰지는 게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흔한 얘기를 욕먹을 부분은 뭐 정세균이라든지 이쪽에다 떠넘기고 본인은 흔한 얘기를 좀 폼 좀 나는 이런 쪽에 다니면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보다도 네. 먼저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코로나19 지금 이렇게 네. 정책을 펴나가는 걸 보면 네. 제대로 잘 못하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그나마 지금 우리가 어디 한 구석이라도 나은 구석이 있다면 네. 이것은 누구 때문에 그런가 하고 우리가 원래 방역 체계가 좋은 나라예요. 그렇죠. 세계적으로 넘버원이죠. 의료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헌신적이에요. 네.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지금 대응 자세는 세계 최고입니다. 네. 어딜 가도 우리가 손 세척제 그냥 쉽게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대구에 지난번에 가서도 확인을 했습니다만 네. 심지어 자발적으로 네. 전부 재택근무를 시키고 네. 기업하시는 분들 네. 이런 것들을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민들은 아주 초인류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바람에 지금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영역이 있다면 바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코로나19 사태가 지금 그나마 지금 이렇게라도 지금 하고 있는 네. 거예요. 근데 정부는 계속해서 실수를 했거든요. 그렇죠. 계속 실수를 했단 말이에요. 초기 대응도 엉터리로 하고 그 다음에 낙관적 견해가지고 그냥 뭐 짜파구리 드시고 네, 파한 대수하고 조만간 종식될 것이다 굉장히 이야기하고 누가 아파할 이야기를 계속 하시네. 예. 아니, 아파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뭐 자꾸 지금 마치 정부가 잘해가지고 네. 뭐가 조금이라도 더 나아진 듯한 또 아니면 조금이라도 더 좀 긍정적인 요소가 있는 걸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그래서 제가 글을 하나 썼어요. 네. 국민의 위대함을 훔치지 마라. 국민의 위대함을 훔치지 마라. 애청자 여러분, 네. 지금 김병준 위원장 이야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국민의 위대함을 갖다 훔치지 마십시오. 그러면 안 된다. 지금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국민의 위대함을 알고 네. 그 다음에 그 국민들로 하여금 뛸 수 있도록 네.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정부가 한 것은 경제에 있어서도 국민을 뛰게 하는 게 아니라 잡았죠. 늘 손으로 무슨 규제를 강화하고 이것 하라 저거 하라 최저임금을 얼마를 가지고 전국적으로 다 깔고 노동시간은 몇 시간 하라 이것은 하고 저것은 못한다. 국민을 뛰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계속 못 뛰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선수가 뛰어야 되는데 네. 그리고 그 선수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선수들인데 선수를 못 뛰게 하고 네. 그리고는 국가는 제대로 하는가 하면 국가는 엉망으로 하고 네. 그래서 제가 국가주의를 비판하면서 네. 탈국가주의로 가야 된다는 입장인데 네. 이 탈국가주의의 입장은요 네. 사실은 다시 또 제가 좀 이야기하기가 좀 쑥스럽긴 한데 네. 노무현 대통령만 해도 뭘 주장했습니까? 분권과 자율 예. 이런 거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국가 권력의 일종의 축소죠. 네. 분권과 자율이라는 네. 그런 것들. 다만 사회 정책적 영역에 있어서의 어떤 그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역할을 키우는 것은 그건 당연한 거고 네. 그렇게 했지만 오히려 이게 시장에 대한 접근이라든가 그다음에 시민사회나 공동체에 대해서는 분권과 자율이라는 걸 앞세웠던 사람이라고. 네. 그런데 이게 노무현 정부의 그 간판을 들고 있는 정부가 계속해서 규제를 강화하고 공안 권력을 강화하고 네. 이런 식으로 계속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산업 정책에 있어서나 뭐에 있어서나 다 지금
대대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이거. 네. 그래야지만 이 위기 극복합니다. 그래서 네. 확 돌아서야 돼요. 확.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고, 저는 가장 아까 우리 김병준 우리 후보 말씀을 들으면서 가장 보면 가슴을 때리는 이야기가 위대한 국민의 성취를 갖다가 도둑질하지 마라 하는 부분이 가장 가슴에 저절로 우리 와닿습니다. 이번에 정부가요. 네. 꼭 새겨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국민은 내가 저 비대위원장 할 때 네. 그 구호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대한 국민, 네. 다시 뛰는 대한민국. 네. 기억납니다. 정말로 우리 국민이 괜찮은 국민이고 네. 우수한 국민이고 위대한 국민입니다. 네. 성공을 향한 열정이 굉장히 강하고요. 네. 그 다음에 혁신 의지가 네. 보통이 아닙니다. 이게 좀 우스갯소리 같지만 네. 한국 국민이 까다롭습니다. 맞습니다. 잘 만족하네요. 예, 예. 이게 뭔가 하면 이게 혁신의 바탕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여성을 만족시키는 화장품은 세계 여성을 만족시키고 그렇네요. 한국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휴대폰은 세계의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네요. 그래서 한국이 그 우수한 제품들의 테스트 베드가 되고 네. 그만큼 그것은 혁신 역량의 기초예요. 네. 그런가 하면은 이번에 우리 코로나 그 19에서도 본 것처럼 네. 어떤 국가 위기에 닥치면요 다 자기 걸 내놓고 네. 그다음에 자기가 양보하고 네. 헌신하고 활용합니다. 그렇죠. 공동체 의식도 강해요. 네. 자, 성공을 향한 열정도 강하고 네. 그다음에 혁신 역량과 의지도 강하고 강하고. 그다음에 그러면서도 저 공동체적인 의식도 희생정신도 강하고. 이렇게 우수한 국민, 위대한 국민 아닙니까? 네. 이 국민은 어떻게 해야 돼요? 뛰게 해야죠. 뛰게 해야죠. 이 국민을 뛰게 해야죠. 풀어줘야죠. 그래서 분권, 자율, 네. 그 다음에 경쟁, 이런 거 시키고 다만 국가는 그것이 지나치면은 그 속에서 피해를 입는 약한 사람도 있고, 받지 못하게. 그 다음에 약한 사람도 있고, 이게 힘이 없어 아예 뛸 수 없는 사람들, 네. 이런 사람 국가가 돌봐야 되고, 네. 그 다음에 거기 힘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 괴롭히는 게 있거든요. 반칙하는 거. 예. 공정거래 그런 거 국가가 들어서 해주고, 예. 그러면서 안전과 안보, 네. 이건 국가가 단단히 책임져줘야 되고, 네. 그래서 국가가 그런 일을 하고, 네. 웬만하면은 우리 국민들이 뛰게 놔둬야 되는데, 네. 이 정부는 끊임없이 그 국민이 할 수 있는 일에 개입을 했단 말이에요. 개입하고 간섭하고, 그리고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아니, 국가가 왜 내 삶을 책임지냐고요? 내가 내 삶을 책임져야지. 국가는 어떻게 해주면 되는가 하면 국가는 내가 내 삶을 책임지도록 그 환경을 조성해주면 되는 거지. 네. 왜 국가가 내 삶을 책임지겠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구호 가지고 네. 온통 국가가 뭐 해야 된다. 이것은 뭔가 하면 국민을 가볍게 보고 국민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짓 하지 마십시오. 이 짓 하지 마시고 정말로 국가가 있어야 될 자리에 국가가 있도록 네. 그렇게 정부가 해야 될 일을 하라. 엉뚱한 짓 자꾸 하지 말고. 맞습니다. 그래, 오늘 저 세종시에서 우리 열심히 나타난 진짜가 나타난 김병준 위원장 모시고, 사실 오늘 여기 저희가 우리 김병준 위원장 뭐 지역 현안, 당내 문제 하려고 그랬더니 너무 우리 거대 담론. 그러나 이 거대 담론이 결국 왜 김병준이 좀 들어주세요. 세종시를 재설계하겠다는 것이 뭐 건물을 재배치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패러다임을 바꿔서 우리가 위대한 국민이 다시 뛸 수 있는 그 불덩어리를 이곳 세종시에서 분권과 자율의 힘으로 만들어내겠다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종시의 성공, 네. 세종시의 재설계는 대한민국의 재설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다시 우리 한국,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문으로서의 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김영환 실장가 왔습니다. 손 한번 잡아주시죠. 아무리 좀 코로나라고 그래도. 자, 저도 한번 잡아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김병준 위원장과 함께한 다시 뛰는 위대한 대한민국 설계 한번 세종시의 설계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